골다공증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런 치료 약제들의 부작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북연세병원 최일헌입니다. 이 60이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골다공증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사실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그 유사제제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골 유지제입니다. 뼈가 강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약물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치과 치료를 받을 때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몸의 뼈는 흡수가 되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약제가 그 중에 일부분의 고리를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발치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치과적인 치료를 할 때 이게 그 턱뼈 괴사, 턱의 그 뼈를 녹인다고 그러죠.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골다공증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치과 치료가 필요하면은 항상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그 치과 치료를 언제 받는지를 그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무섭죠? 얘기만 들으면은 뭐 턱뼈가 녹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낮지만 한번 생기면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엔 그래서 약제들이 많이 개량이 되고 좋은 약제들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능성을 더 낮춘 것들이 요즘엔 많이 쓰이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항상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이제 이런 골 유지제를 주사대로 맞으면 보통 상관은 없다마는 그 먹는 약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먹는 약이 이제 받아보면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거나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 제일 흔합니다. 이거의 부작용은 잘 까먹어. 일단 먹는 날을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복용일 잘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약들이 그 먹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다른 약들하고 달라요. 일단은 아침에 드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빈속에 물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물 약간 하고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눕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적어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복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약이 흡수가 되는 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빈속에서 먹어야지 최대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눕거나 이랬을 경우 약물이 이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복용 방법을 항상 숙지하셔가지고 꼭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서는 호르몬 유사제제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런 호르몬 유사제제가 그런 유방암의 확률을 좀 올려준다라는 논문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많이 안 쓰고 막 한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쓰고 그랬었던 약인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 많이 개발돼 있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유방암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골다공증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 약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항상 꼭 상의를 하시고 특히나 치과 치료 같은 게 필요하시다면은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하고 받아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치과 같은 데도 그렇죠.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거는 문제가 되는데 뭐 그냥 충치 이렇게 적당히 조금 갈아가지고 떼운다든지 잇몸 치료 간단하게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항상 조심조심 잘 복용하시고 치료를 하셔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